제가 지금 바닷가 마을에서 왔다고 선수로 출전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의 이과대랑 예, 그 이제 북한의 이과대랑 비교를 해봤을 때 북한이 어느 수준입니까? 아주 형편없습니까? 아니면 어떤가요? 여자가 남학생이랑 막 얘기를 하면 여성스럽지 못하다. 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성 피부는 JHP가 잘한다. JHP 박진희입니다. 비등 가려움으로 두피 고민이 있거나 피부가 가려우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상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향 후배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에 대한민국에 온 장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장미 씨 고향은 어디나요? 저는 청진이에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엄마가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바닷가 주변에서 태어났는데 네. 바닷가는 많이 가봤나요? 바닷가 많이 가봤죠. 네, 어릴 적에 많이 가봤고, 그리고 초등학교 지나서부터는 많이 못 가봤어요. 그때부터는 공부를 했으니까. 북한이랑 여기랑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북한은 중학교라고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저는 시험을 보고 중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신암 1고등학교를 들어갔었고, 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타임에 또 시험을 봐가지고 도일중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보통 이제 중학교 갈 때는 시험을 안 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시험 본 학교라서 네. 이제 케이스가 특이한 것 같은데 그쵸. 어떤 네. 학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1고등학교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 중학교랑 1고등학교로 나뉘어요. 그래서 1고등학교는 정말로 공부 잘하는 수재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켜갖고 이 친구들이 대학으로 가는 그런 그쵸.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일반 중학교에 간 친구들은 대부분 다 군대로 가고요. 1고등학교로 간 친구들은 그냥 대부분 다 대학교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 가는 비율이 뭐 2명, 전교에서 2명, 3명밖에 안 되는데 네. 이제 1고등학교라고 이제 그 수재들을 모아놓은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서는 대부분 다 대학으로 네. 예, 진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주구장창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수영을 별 시간이 없었다.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어찌저찌 해갖고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요. 아이, 바닷가 사람들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대학교 갔는데 저희가 막 수영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바닷가 마을에서 왔다고 선수로 출전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난 수영 하나도 모르는데 근데 평양 친구들이 수영을 더 잘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수영장에서 그 친구들은 단련이 됐어가지고 오히려 바닷가에서 잘한 저보다 수영을 더 잘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도 이제 평양이 고향이지만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가라앉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대학은 어떤 대학을 갔습니까? 대학은 리과대학교라는 대학을 갔어요. 자, 리과대학 나오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김서종합대학 다닐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리과대학은 이제 최고의 수재, 이공계 쪽에서 최고의 수재들이 가는데 네. 정말 머리가 이제 그 좋은 애들은 뭐 6살, 7살짜리도 대학교에 받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었나요, 진짜? 뻥이에요, 뻥. 위험입니다. 그래서 막 뿔을 흘리면서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었다라는 아니요. 사실이 아니군요. 네, 전혀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다른 대학교랑 차별점이 있다면 리과대학교는 시험을 빨리 봐요. 대체로 저희가 시험을 한 번에 보잖아요. 아마 2월인가 3월에 그쵸, 볼 거예요. 그때 시험에서 탈락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재수, 삼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대로 뭐 군대를 간다든지 농촌으로 간다든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리과대학교만은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다른 대학교들은 그 시험 문제가 똑같거든요. 시험 문제가 똑같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성적으로 차등을 준다면 리과대학교만은 다른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리과대학교 시험 보고 떨어지면 나 인생 종치는데 안 갈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과대학을 이제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다른 학교 갈 수 있는 그 자격도 다 박탈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기 2년 전부터 저희가 시험을 11월에 봤어요. 네, 네. 12월에 결과를 알려줘요. 예. 대학교에 떨어졌다 그러면理科대학교의 경우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오. 네. 그래서 저도理科대학교 시험을 볼 수 있었고 예. 사실은 넘어가기 싫었는데 저희 오빠가理科대학교로 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를 외지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여자고 딸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외지로 내보내기가 너무 걱정스러웠나 봐요. 그래도 오빠 옆에 가면 그치. 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저를理科대학교로 보냈죠. 저는 막 시험에서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또 뭐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공은 뭘로 이제 들어갔습니까? 정보통신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컴퓨터? 아니 정보통신이 컴퓨터 쪽이 아니고 그 전자과학 쪽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뭐 통신 단말기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건데 사실 저희 전공보다는 기초과학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3학년까지 뭐를 공부했냐면 뭐 해석수학 그리고 이론 물리 그리고 뭐 복소수 함수론 마지막에 뭐 프락탈 수학 이런 것까지 그냥 주구장창 그냥 그 뭐라 하지 기초과학만 공부를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정보통신에 갔던 가장 큰 이유가 북한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면 내가 뭐 어디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국가가 다 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정보통신학과가 배치가 제일 잘 된대요. 어, 야,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는 더 기결이 그쵸.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기왕이면 졸업 배치가 좋은 곳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사실 정보통신 쪽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조금 화학을 더 잘했어요. 네, 화학은 사실 그냥 전교에서 1등 했고 전국적으로도 손가락에 꼽힐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화학 네. 생각만 해도 머리 쥐가 나요. 네, 북한은 화학공업이 엉망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졸업을 해봤자 화학적으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길이 안 보여가지고 정보통신 쪽으로 갔었죠. 그 왜 북한이 핵무기라든가 아.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만들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거를 대부분 이제 이과대 졸업생들이 만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은 여기 대한민국의 이과대랑 예, 그 이제 북한의 이과대랑 비교를 해봤을 때 북한이 어느 수준입니까? 아주 형편없습니까? 아니면 어떤가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제 올림피아드에 나가면 예. 그 북한 친구들이 금메달을 따거든요. 예, 그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초과학, 자연과학은 세요. 근데 뭐 여기처럼 AI라든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는 조금 딸릴지 모르겠지만 기초과학은 약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저희는 뭐 이렇게 문답지에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거를 다 써야 하잖아요. 주간지잖아요. 예, 주간 그쵸.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백지를 보니까 줘요? 예, 백지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여과 없이 써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과정을 쭉 보고 그다음 답을 보고 그거를 채점을 하기 때문에 좀 실력이 단단한 편이에요. 그냥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뭐 하루 이틀 대충 공부한다고 그거를 시험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제가 여기 와서 억울했던 게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회주의 경제학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다르죠. 그쵸. 근데 그래도 이공계 출신들이 오게 되면 여기 적응을 잘해요. 뭐 보통 전기 쪽을 배워온 사람들은 전기기사로 일하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공계를 졸업했어야 되나 그 생각도 듭니다. 자, 대학 생활은 어땠습니까? 대학 생활은 언니 솔직히 추억하기도 싫어요. 왜? 나는 대학교 때 너무 외로웠어가지고 솔직히 대학교 때 친구들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때의 시절을 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나 봐요. 대학교로 갈 때 너무 꿈에 부풀러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교에 가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여기서 잠깐만 이제 청진에서 평성으로 뿅 날아간 거네요. 저 평양시 운전구역. 언니 운전구역을 왜 계속 평생으로 치부해요? 평성이 예전에는 평안남도였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평양시의 일부 구역으로 통합이 평양 됐거든요. 시내가 아니라 평양 외곽인 거죠. 정확히 그쵸, 말하면. 그쵸. 예. 그래서 청진에서 살다가 어쨌든 평양 끄트머리로 갔어요. 네. 예. 굉장히 꿈과 희망에 부풀러서 갔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대학교 가서는 그냥 놀아. 저희 엄마도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깨어 있었어요. 또 고등학교 때까지는 너무 엄하셨고, 너무 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엄마는 융통성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대학교 가서는 완전히 확 풀어놓으시더라고요. 우리 집이랑 반대네. 네. 우리 아빠는 대학교 가서도 머리 싸매고 공부해라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냥 놀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대학교 들어갔는데 아니 학과에 여자가 제가 혼자인 거예요. 몇 명 중에 여자가 혼자인 거예요? 18명 중에 제가 혼자였어요. 17명이 남학생이었고 근데 남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북한은 느낌상 여자가 남학생이랑 막 얘기를 하면 여성스럽지 못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쟤 좀 이상하다. 남존여비도 있고. 아니 남학생이랑 얘기하는 여자애다 이러고. 예,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저희 이과대학교는 존댓말을 하게 했어요. 우리도 같아요. 요 며칠 전에도 저 대학교 선배가 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다고. 아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반말을 했는데 대학교 가서 갑자기 씁니다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3년 동안 남자들이랑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꿋꿋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반 존댓말을 했지. 아니, 그러면은 동갑끼리도 씁니다를 쓴다고요? 네, 저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그 경우를 보면 김일성 종합대학은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동갑끼리는 안 했어요. 저희는 예. 오맸네, 좀 더. 했어요. 네. 분위기가. 되게 딱 무게 잡으면서 아니 참 너무 반말하면 됩니까? 이러면서 나한테 무언의 압박을 하더라고요. 아니죠. 무언이 아니죠. 대놓고 압박을 했죠. 예. 융통성이 없네, 거기야말로. 진짜 없었어요. 예. 그냥 제 옆에 친구랑 앞에 친구 해가지고 그냥 2명이랑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럼 좀 외로웠겠다. 너무 외로웠어가지고 어디 놀러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 전자과학부에 학과가 2개 있어요. 전자과학과랑 정보통신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과학과 친구도 여자가 혼자였어요. 나랑 그 친구는 성향이 너무 안 맞았는데 이게 무인도의 언니 여자가 2명인 느낌이야. 서로 싫어한다고 서로 안 보면 우리는 너무 외로운 상황인 거예요. 성향이 안 맞아도 친하게 지냈구나. 그냥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친구는 그 친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내 유일한 친구.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보냈고 그래도 외로웠죠. 그냥 뭐 재밌게 잘 보냈다는 게 내가 드라마를 워낙에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은 드라마 얘기가 나와서인데 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으로서 언제 한국 문화를 접했냐 이 질문이 빠질 수 없죠. 네. 예, 언제 접했습니까? 저는 대학교 가서 접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예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 물론 옷가지라 음식을 통해서는 좀 접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일본 무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옷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왔단 말이에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간간히 접할 수 있었고 대학교 가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지금 설명하기로 하고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 어떤 얘기였냐면 하루는 저희 아빠가 잘 아시는 분이 온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일본 가서 겪은 얘긴데 좀 말을 해도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이라서 되게 호기심이 많은 나이니까 귀 쫑긋하고 들었죠. 근데 어떤 얘기였냐면 저희 아빠가 일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어떤 서비스냐면 뭐 해삼이라든지 그리고 도루묵어라든지 이런 수산물을 보내면 일본에서는 뭐 엔화를 보내온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배에 실려서 가잖아요. 그러면 두루벙어라는 배에 실어서 일본에 보내요. 근데 그 선원들이 돌아올 때는 그냥 오기가 아까우니까 뭐 일본 중고품들을 싣고 온단 말이에요. 뭐 자전거, 뭐 오토바이, 옷. 근데 일본 옷들이 한국에 오면, 이 북한에 오면 옷들이 좀 이거 문화가 달라가지고 못 입어요. 못 입는 옷들이 많았죠. 너무 우리가 보기에 난한 옷들, 난해한 옷들이야. 이런 옷들을 도대체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된단 말이야. 이런 옷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오는 옷들 중에 속옷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뭐 내복이라든지 브레지어라든지. 그러니까 겉은 이제 못 입는 옷들이 많으니까 속옷은 벗겨보지 못하니까. 인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집중하는 거는 이거 지금 중고 보따리를 갖고 왔는데 이 보따리가 속옷인지 겉옷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풀었어. 풀어가지고 속옷인지 겉옷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 그래서 풀었는데 워낙에 옷을 이렇게 막 앞차기계를 이렇게 빡빡 눌러서 넣나 봐요. 저기 봐 줄을 탁 푸는 순간에 속옷들이 하늘로 빵! 한 번에 빵! 터진 거예요. 그 딱 보니까 그게 지금 속옷들인 거예요. 막 브래지어, 막 그냥 팬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돈 벌 생각에 따봉을 날린 거예요. 근데 야 그게 자기만의 기억이었어 얼마나 좋겠어. 그걸 한국 선장이 본 거예요. 옆에 있던. 그래가지고 한국 선장이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예요. 민족에 너 어른 다 옷 다 버리고 일본인들이 입던 속옷을 가져가면서 따봉을 날리냐 창피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한국 사람이 오히려. 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새 옷을 줬어요. 내복을. 그래서 당장 이 옷들을 공해상에 버리라고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내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한국 사람이 준 새 옷을 갖고 거국으로 돌아온 거죠. 물론 그 중고 옷도 버리지 않고 같이 가지고. 예. 북한이 못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발전했구나. 그리고 어쨌든 뭐 식품도 그쪽에서 들어왔었고 저도 또 한국 패딩도 입었었어요. 막 대한민국. 그때는 막 엄마 이거 대한민국이 무슨 뜻이야? 나는 그때 남조선이라고 알고 있었지. 어릴 적에는 뭐 대한민국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엄마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접했었고 대학교 가서 아주 본격적으로 내가 빠져든 계기였죠. 아니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대학교 가서 이제 드라마만 보신 거예요? 드라마만 봤어요. 공부 안 했어요, 저.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저는 선덕여왕을 제일 처음으로 봤거든요. 와, 선덕여왕. 저 선덕여왕 한국 와서 봤어요. 저는 진짜 그 미시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미시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 딱 죽이곤 하지만 이 미시리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대사까지 기억할 정도로 너무 미시리한테 빠져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 태양사신기. 제가 다 여기 와서 본 거를 이제 북한에서 보고 있었네. 나는 이 사극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구나. 솔직히 북한에서 옛날 영화 이렇게 방영하면 막 흑색깔 영화에 그것도 그 노이즈 짜짜짜짜짜 짜잘한 점 같은 거 엄청 많은 거. 그런 것만 보다가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는 그 보지 못한 뒤편이 남아있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미시리가 얘를 죽이나 살리나 이런 거 있잖아.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또 우리 친구한테 전자과학과에 있는 친구한테 몰래 떴었어요. 너 이거 봐봐. 얼마나 재밌는지 봐. 이러면 혼자만 본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자랑하고 싶어 언니. 본능상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렇게 잡아가고 그러는데 이 드라마가 퍼지나 봐요.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게 안고 있기에는 너무 벅찬 비밀이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거를 나누고 싶어. 그치. 그래서 내 친구가 북한 정부도 이런 심리를 알아야 돼요. 평양 친구인데 장미야 너희 부모님은 아시니? 이러면서 너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아시니? 이러면서 진짜 착한 친구예요. 내가 근데 그 친구도 물들여놨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아주 전파를 제대로 하셨네요. 대학 가서 공부를 따로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학점이라 그러죠? 네. 그런 그 미달되면 막 제적당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저희는 5점 만점제예요. 그래가지고 뭐 4.8, 4.7 점수가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여기처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시험만 잘 보면 뭐 당연히 뭐 합격이 되는 상황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안 나오면 또 뇌물을 쑥 져가지고 성적 좀 올리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간당간당하게라도 넘어갔네요. 간당간당하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벼락치기 공부라는 게 있어갖고 또 한 일주일 동안을 또 열심히 봐요. 눈에 바르는 거죠. 그래서 또 시험 보면 또 치고 그리고 뭐 수학이나 물리 이런 거는 솔직히 공부를 좀 하지 않아도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해만 되면
그런 대로 성적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잘해놨으니까. 솔직히 베이스는 너무 괜찮았거든요. 근데 언니 말한 것처럼 막 정치 경제학 이런 걸 완전 세상 사람 죽이죠. 그 왜 재미없어, 북한 원래 정치 경제학은 그런 경제잖아요. 계획 경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 위대한 수련 김성태 스님께서 오게낸 계획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거짓말 같은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어요. 혁명 역사 또 빵점 받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제속당하죠, 언니. 그 거짓말 같은 스토리를 또 다 암기하고 있다가 또 다 풀어내야 돼. 난 진짜 혁명 역사는 너무 힘들었어요. 남자들이 많은 속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잖아요. 좀 뭐 온실의 화분. 온실의 하천은 전혀 아니었어요. 나는 별명이 강철의 여인이었어요. 그 별명이 나게 된 동기 뭐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렇게 고분고분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고분고분한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강의실 청소를 18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원래 옛날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야 된다. 여자가 해야 된대요. 거기야말로 남존여비네. 그리고 언니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다 같이 했어요. 근데 같이 뭐 조를 짜서 뭐 1주, 2주, 3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근데 기억해보면 우리도 남자 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남학생들은 주로 복도 청소랑 그 마당 청소를 했는데 17명이 한 번에 우르르 하는 거랑 나 혼자서 하는 거랑 같아요. 억울했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교단이 있어요. 교탁 앞에 나와가지고 나 여기 공부하러 왔지 청소하러 온 거 아니다. 이제부터 청소 같이 하자. 뭐 이랬거든요. 뭐래요? 뭐 코웃음 치죠. 씨알도 안 먹혀? 네가 뭔데? 옆에 학과와 또 내가 말했잖아요. 그 평양 친구는 되게 착한 친구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희보다 더 많아서 19명이었나 21명이었나 그랬는데 이 친구가 또 청소를 혼자서 다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도 내 영향을 받아갖고 왜 나 혼자 청소해야 되냐 같이 하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남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옆에 반 애를 봐라. 보고 배워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언니 말대로 씨알도 안 먹혔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게 살짝 바뀌었냐면 제가 게임을 진짜 잘해요. 게임을 잘하는데 어떤 게임? 뭐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집쌓기라는 게임이었는데 2줄 이상 싸우면 옆으로 보내요.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보내면 안 돼요. 2줄만 해놓고 쫙 쌓다가 한 방에 그 네모가 나오든 뭐 기억이 나오든 니은이 나오든 해가지고 한 방에 쭉쭉쭉 해가지고 그냥 케어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진짜 잘했어요. 선이 빠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 들어가 봤는데 남학생들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몰라. 한 번 보내건 또 막 쌓다가 또 띄엄띄엄 보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한 방에 막 이렇게 2번, 3번 해가 쭉쭉쭉 해가지고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게임 해가지고 지면 너희 청소하는 거고 내가 지면 내가 청소하는 거다 그랬어요. 장미동무가? 이러면서 기웃기웃 되는 거예요. 너가 게임을 하면 어느 만큼 하겠니? 살짝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잘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줄을 서는 거예요. 장미동무 시간 있으니까. 왜냐면 1등한테 도전하고 싶은 거야, 얘네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금 청소를 예전보다는 좀 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한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이기면 나 시간 없는데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면 청소는 걱정하지 마시죠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아마 그때가 2학년 때인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 이과대는 몇 년짜리입니까? 저희 때부터는 5년이었어요. 5년. 우리 때도 5년이었어요. 윗학년인가? 그때까지는 4년이었는데 무슨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해갖고 1년을 늘려갖고 5년이었죠. 북한은 한국보다 학년 수가 조금 더 연수가 좀 긴 것 같아요. 이과대학이라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등록금.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등록금 없어요. 등록금은 없는데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뭐 내라고 하는 건 있어요. 뭐 교실 꾸리기를 한다 이러면 뭐 대학교가 자체 돈이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교실을 꾸려 이렇게
그냥 딱 오더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엠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에어컨을 설치한다 그러면 에어컨 값이 얼마고, 뭐 17명이 있으니까 나누기 17 해가지고 돈을 내고, 예, 그리고 뭐 컴퓨터를 산다 하면 또 나누기 17 해가지고 컴퓨터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북한은 대학에 등록금이라는 게 없어요. 네. 무료입니다. 워낙에 국가가 돈을 안 주니까 뭐 다 무료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등록금이 없을 뿐이지 이제 학교 들어와서 학교 꾸리기나 뭐 교실 꾸리기 이런 것들은 학생들한테 부담을 줘가지고 예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가서 때우고 네, 그렇죠? 맞아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과대학은 어떤 출신 학생들이 가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출신은 안 따졌던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면 김일성 종합대학이랑 김책공업 종합대학은 출신까지 따졌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토대인 거죠. 예, 베이스를 봤다면 저희 이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성적만 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출신이 좋은데 대학교 못 갔다 이러면 난 조금 이과대학교를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이과대학은 이제 수재들을 공부시키는 대학이라서 출신 성분에서는 좀 예, 북한 당국이 보는 그 조금 비중이 간대하죠. 약간 간대하죠. 예. 대신 굉장히 시험이 빡세고, 그리고 저희가 그 물리학과가 있는데 물리 학부 중에 핵물리학과라고 있어요. 그게 핵무기 만드는데 여기를 졸업하면 그 핵무기 만드는 곳으로 간대요. 그 친구들은 어땠어요? 잘 몰라요, 저는. 공부하는 수준이 어떤가요? 공부 다 열심히 하죠. 공부를 대충 하는 학과는 없었어요. 그 7개의 학부가 있는데 제일 대충 하는 학부가 저희 전자과학부. 전자과학부는 좀 그러니까 날라리들이 오는 것이고, 다른 학부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수학부는 수학부, 물리, 화학, 생명과학부, 그리고 컴퓨터, 조정, 그리고 전자였거든요. 전자가 공부를 제일 안 해요. 네, 나머지는 다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대학 때 대학 생활 5년 동안에 절반이 무슨 동원 같은 거였고 동원이나 교도대, 군대에 이제 6개월 동안 체험하는 거였는데 이과대학은 어땠어요? 저희도 그 5년을 다 마무리를 하면 교도대 생활을 하거든요. 6개월 정도. 근데 그 언니네랑 다르게 뭐 햇불 행진한다. 뭐 그리고 뭐 농촌 지원 가야 된다. 그러면 차출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절 그런 거 없거든요. 무조건 공부만 해라. 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공부만 해라. 예.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대학에서는 절대평가가 예. 위주였잖아요. 근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시험 이외에도 뭐 과제, 뭐 레포트 네.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게 조별 과제란 말이죠. 그런 것도 이제 북한 대학에 있나요? 조별 과제 같은 거? 리포트는 있는데 조별 과제는 없었어요. 리포트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험 성적 70%, 저희는 평상시 성적이라고 그거를 표현했었거든요. 평상시 성적 30%. 그래서 리포트 같은 거는 평상시 성적에 반영되는 거였고 무조건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예, 평상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 엉망이면 무조건 그 성적으로 나가는 거고, 평상시 조금 못해도 시험 잘 보면, 왜냐면 워낙에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과목이 30개다라고 하면은 한 10개가 시험 과목으로 정해지고 예, 나머지 20개는 뭐 출석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과제 이런 걸 가지고 그거는 점수를 이제 주는 거죠. 여기는 내가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직접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수강할 과목이 쫙 나와요. 뭐 6개월 동안 수강할 과목이 쫙 나오고 선택을 못해. 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과목에 따라서 또 뭐 강의실을 찾아다니잖아요. 저희는 강의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선생님들이 와요. 선생님이 쭉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하고 나가면 다음 선생님이 들어와요. 네, 그런 형식이었어요. 강의실보다는 약간 교실 같은 느낌? 교실이에요. 무조건 그래요. 네. 혁명 역사 같은 거는 그쪽으로 가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다 혁명 역사 같은 경우는 이게 가르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수학부든 물리학부든 똑같으니까 저희가 그 같이 집합해 놓고 강의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느라고.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이나 청년 시절을 좀 최근에 보내신 분들은 항상 여쭤보거든요. 대학 시절 하면 또 술이나 음주가 막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맛있었으면 뭐 마셨겠죠. 근데 술이 너무 쓰거워가지고 제 타입은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냥 드라마. 네, 오로지 드라마에 빠져 있었어요. 드라마랑 책. 그 드라마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올 결심을 했겠어요, 그죠? 그건 못했죠. 예, 그런 것들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나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이게 좋아하는 단계가 있어요. 뭐 옛날에는 막 사랑 스토리가 막 너무 재밌었다면 점점 가면서 정치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오기 전에 봤던 드라마가 펀치라는 드라마랑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마지막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야, 옛날 이 조선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잖아요. 똑같구나. 지금 그 북한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유진철이가 이 조선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과연 너의 신분을 벗을 수 있었을까? 그때 그 조선을 탈출했으니까 왕이랑 딱 만나가지고 독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다. 나도 가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북한 대통령이랑 독대할 수 있다. 예. 드라마가 알게 모르게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마지막에 평양 대학생 건설 때는 저희가 동원이 됐었거든요. 그때 많은 친구들이 죽었어요. 아니 공부만 하던 친구들을 막 뭐 집쌓기 시키고 고층에 올라가가지고 공사를 시키고 이러니까 얘네가 안전에 대한 이 인식이 부족했던 거죠. 막 장난치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고. 어머. 그리고 뭐 덥다고 그 강가에 갑자기 뛰어들었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그 수재들을 건설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이제 죽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았던 건 그거예요. 장성택이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국가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이 나올 때가 대학생들한테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도 동원 나갔는데 저희가 일한 게 아니고 부모님들로부터 돈을 받아다가 기계가 이랬어요. 저희가 막 그렇게 막도를 나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요만큼.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저희가 돈을 또 내가지고 기계를 샀죠. 예, 그거 불러가지고 그 이런 뭐 까또, 막 불도제 이런 게 와가지고 다 공사를 했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이게 공부만 하니까 종합대학원 그래도 적어도 건설 현장이나 그런 데 가서 죽는 사람들은 없는데 여기는 공부만 하다 보니까. 네. 자, 이제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늘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를 접하면서부터 난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난 언제 이런 데 가볼 수가 있지? 네, 그렇게 막연하게 꿈만 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오빠는 한번 다녀왔어요. 그래도 어떻게? 저희 오빠가 그 ICPC 그 그러니까 세계 대학생 프로그램 대회를 나갔었어가지고 저희 오빠는 그 베이징을 갔었었죠. 그래서 약간이나마 체험을 했어. 네, 근데 그때도 막 중국이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막 풍묘 백묘 막 이런 전략이 나오면서 얘네도 개방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이 정말 오빠가 갔을 때는 2008년이었는데 많이 발전했을 때였어요. 막 중국 공항을 보니까 우리 오빠가 깜짝 놀랐대요. 눈이 희둥그레졌대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거를 영화에서만 봤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너무 가고 싶다. 계속 연불처럼 외웠어요. 동경을 했네. 네, 엄청 동경했어요. 얘는 큰일 날 애라고. 저는 늘 생각했어요. 집안이 좀만 가난했으면 내가 가는 건데. 집안이 좀만 가난했으면. 근데 이게 가난하지 않았나 보네. 그러니까 좀 포기할 게 있다 보니까 제일 포기를 못할 게 가족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가족을 포기하면서까지 갈 만큼 가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사회가 뭐 대단한 사회라고 해도. 맞아요. 배 타고 뭐 이렇게 모르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이제 또 밀려서 오신 분들도 돌아가고 싶겠어요. 근데 가족이 눈에 밟히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뭐 갔다가 잡혀서 북송된 언니들이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거 봤어요? 그 언니 데려다가 한상 거하게 차려가지고 얘기를 듣는 거야. 언니 어땠어? 어디까지 갔다가 잡혔어? 그럼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연히 솔직하게 말해줘. 왜냐하면 벌을 다 받고 나왔으니까 내가 청도에서 배를 타려다가 딱 잡혔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나 같으면 무식하게 배를 타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을 텐데 이러면서 언니 이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 나름 뭐 이렇게
방안도 세워주면서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2012년부터 웨딩 프로덕션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 14년부터는 이렇게 좀 토대가 잡혔어요. 워낙에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영상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앞설 수밖에 없었어요. 예. 또 이과대도 졸업했겠다. 머리도 좋겠다. 많이 봤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남들보다 좀 비싸게 막 그 웨딩 프로덕션 비용도 받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누워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러서독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야. 살만했는데 북한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경계했던 게 그러니까 자본이 너무 많이 불어나면 북한 사회에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북한 사회는 그 잡아서 키워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 주변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은 다 토살당했어요. 저희 아빠 때 막 외화벌이 한다라고 하면서 엄청 판을 크게 키웠던 사람들, 막 중국하고 무역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그랬어가지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잘은 살되 어느 정도까지만 잘 살아야 된다. 맞아. 그 이상은 우리가 잘 살면 안 된다. 언제 국가가 우리한테 벌을 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뭐 많이 생겨도 할 일도 없고 뭐 노래방이 있긴 했어요. 있긴 했는데 나는 별로 그거 가봤자 원수님 노래밖에 부를 게 없잖아요. 그 대부분이 원수님 노래예요. 사랑에 관한 노래는 없어. 그쵸. 기껏 있어봐야 언니 그 휘파람인가 밤에도 부르네 휘파람 휘파람 그 옛날에 나왔던 노래. 예. 뻐꾸기 그것도 진짜 막 50년대 때는 그래도 그런 노래가 나왔는데 사국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 내 사랑. 근데 현대 노래들은 다 뭐 원수님 구이밖에 우린 몰라라. 왜 구이밖에 모르겠어요. 다른 이들 좀 봐야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노래 부르러 가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갔던 데가 PC방, 게임방에 가가지고 막 도타 하면서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 도타 하거든요. 예, 예. 막 인터넷상에서 막 뭐라고 하면 님 한국 사람 아니지. 어법이 다르. 한국 사람 맞아.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미국인 봤어? 예, 그러면서 어쨌든 그 북한에서 그렇게 PC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느꼈던 생각이 삶이 무료하다. 너무 별것도 없네. 막 야심차지가 않은 거예요. 예, 활력도 없고 그때 딱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 누구한테서? 오빠 여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었죠. 오빠 여자친구가 한국을 먼저 갔구나. 또 이거 거슬러 가자면 한 4, 5년 전에 오빠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진 거예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알았어요. 아, 이 여자친구가 한국에 갔구나. 그 오빠한테도 말도 안 하고 간 거야?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번가가 해산 근처예요. 근데 번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청진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새언니가 아 번가에 다녀오겠다라고 오빠한테 말하고 갔어요. 근데 뭐 한 보름이면 오겠지 하던 친구가 오지를 않아.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중앙당에서 검열이 내려온 거예요. 그 친구가 다니던 그 사진관에. 네, 그때 알았었죠. 한국에 갔다라는 사실을. 네, 그래서 처음에는 놀랐고 다음에는 오빠가 그랬대요. 아, 기왕 갔으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그 2019년 1월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새언니한테서 한국 너무 살기 좋다. 여기 와서 살지 않으련? 예, 오빠를 잊지 못해서 전화가 왔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저희 오빠는 야, 나만 어떻게 혼자 갈 수가 있겠니? 우리 가족이 있는데 못 간다 하니까 새언니가 그때 아 그러면 가족도 같이 데리고 오라. 근데 오빠가 야 그게 너무 위험한 길인데 내가 가족을 데리고 갔다가 불상사라도 나면 우리 가족 100% 그냥 감방이 아니라 이거는 관리소다. 예, 그런 모험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전 나중에 그거를 들었죠. 그래가지고 한 8개월을 설득했어요. 오빠 가야 된다. 우리 지금 미혼이고 지금이 기회다. 지금 잡지 않으면 오히려 장미 씨가 이제 설득을 한 거네.
그때 말했잖아요. 나는 조금 너무 동경했고 어찌 보면 신중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충동적인 선택이긴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위험한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었으니까 네. 혈기가 있으니까 7, 8개월을 막 설득을 했어요. 에, 오빠 가야 된다. 우리 가자.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그때 10월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예. 그래 그러면 가자.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에 가다가 잡히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해갖고 일단 내가 먼저 그 길을 밟아보고 내가 잡히면 너가 뒷바라지, 옥바라지를 해달라. 그리고 내가 한국으로 무사히 갔다. 그리고 너랑 엄마가 오다가 잡히면 내가 한국에서 옥바라지를 하고 다시 꺼내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에 안 가고 나누어서 왔어요. 오빠가 먼저 갔구나. 오빠가 먼저 갔고 보름 후에 저희가 뒤를 따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근데 오빠가 사라진 지 보름 후면은 뭐 보이부에서 들이닥치지 않아요? 보름 정도는 시간을 볼 수 있는 건가? 아, 그럼요. 예. 북한은 알다시피 언니. 그 돈만 주면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아 근데 그게 지방에나 통하는 거야. 아니, 평양시는 어림도 없어. 지방인데 저희 오빠가 그때 평양으로 자주 들락거렸어요. 막 친구들 만나러 가기도 했고 결혼식에 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친구 결혼식 때문에 평양 간다고 그랬어요. 예. 평양 증명서도 막 뗐었고 물론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세우지 않았죠. 그래서 오빠가 갔고 진짜 딱 보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보름 후에 어디까지 갔냐면 저희 오빠가 그 청도까지 간 거예요. 나는 3일 후면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로 중국에서 직행으로 한국으로 가는 줄 알았지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줄은 몰랐어요. 바로 비행기를 타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3일 후면 오빠가 전화를 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전화가 없어. 그래서 어떤 생각했어요? 전화 없었어. 잡혔나? 근데 잡혔으면 나는 보이브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분명히 왔으리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 첫 번째는 아예 배제를 했고 두 번째는 이게 삼국으로 갈 수도 있겠다. 예, 우리 나나 엄마를 잊었다고 하기에는 예, 저희 오빠가 또 너무 예,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죠. 보름에 딱 전화가 왔어요. 떠나라. 청도에서 우리 오빠가 그 태국으로 가면서 예, 전화를 준 거죠. 그래서 엄마랑 저랑 또 떠났죠. 예, 또 브로커를 따라가지고. 그 과정은 어땠어요? 그 과정도 솔직히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해상까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상까지 일단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어쨌든 그 과정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들어갔고 해산에서 저희를 넘겨주게 된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브로커네 집에서 진짜 숨어서 지냈단 말이에요. 숨어서 지냈다는 게 막 소리도 내면 안 돼. 예, 그러고 있었는데 뭐 우리를 뭐 15일에 너희를 넘겨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뭐 눈이 그렇게 퐁퐁 내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눈이 그렇게 불길한 징조라는 걸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눈이 내리니까 하늘도 우리가 가는 길을 축복해 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많이 감상적으로. 근데 브로커가 딱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다가 발자국이 찍히기 때문에 그 보이대가 너희를 못 넘겨주겠대.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지금 당장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빠만 넘어갔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우리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가족이 다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한시가 급하단 말이에요. 그쵸. 예, 빨리. 그러니까 중국도 위험한 곳이긴 한데 그래도 체감상 북한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중국에 앉아 있는 게 마음상 홀 위안이 돼요. 그래갖고 나 빨리 중국으로 넘겨달라고 나 한국에 빨리 보내달라. 나 지금 너무 위험하다. 빨리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국이랑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는 지금 넘겨줄 상황이 안 되고 그리고 이쪽은 빨리 넘겨달라고 한다. 예, 그래서 저희 새언니가 거기서 다른 브로커를 알아봤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 브로커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오긴 했는데 너무 위험한 선택이었어. 나중에 그냥 느끼기에. 왜냐하면 첫 번째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그 초소대가 저희를 지켜주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강이었어요. 초소대가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지금 해가지고 막 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어요. 가다가 총 쏘면 어떡해? 저는 그때 그거를 미처 몰랐던 거죠. 예. 두 번째 브로커 만났을 때도 안전하게 우리를 건네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음날에 이 사람이 넘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가면서. 그러면 이게 처소대가 우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따라서 그냥 넘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처소대랑 다 이야기가 된 거냐고 끝난 거냐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때 아차 싶었죠. 이거 말로만 듣던 생도감이다. 그래도 갔어요? 아니 납작몰입이죠. 이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 우리의 운명은 온전히 그 남이선에 운과 남이선에 이렇게 맡겨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무력하고 그렇게 힘든 그 시기는 아마 없을 것 같긴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쪽으로 가라면 가야 되고 이쪽으로 오라면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쪽에 대해서 지리도 모르고 뭐 사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더니 갑자기 6시인가 7시 저녁에? 네. 그것도 막 어두운 시간도 아니에요.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해질녘이란 말이에요. 뺀지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꺼내더니 막 그 철조망을 끊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끊어놓은 거기로 저희 엄마랑 저랑 이렇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개구멍으로.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미끄럼 타도 거기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경사각도가 엄청 가파롭다는 뜻이네요. 엄청 가파로웠죠. 예. 거기로 저희 엄마랑 저랑 미끄럼지 타듯 내려왔어요. 예, 내려와가지고 강물은 왜 그렇게 찬지. 강물 높이는 얼마였어요? 그렇게 깊이가 깊지는 않았고 얕은 데를 골랐나 보다. 예, 그래도 허벅지까지 왔던 것 같아요. 예, 허리까지 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세 명이 손잡고 강물이 있으니까 거의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가는 거죠. 예, 근데 막 그렇게 물살이 세진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 딱 그 언덕을 넘어서는 순간 강둑이 있잖아요. 강둑을 넘어서는 순간 북한 쪽에서 막 호루라기 부는 거예요. 어떡해. 예, 그 군견이 막 그냥 짖고 근데 엄마가 너무 심장이 아파하더라.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이제 중국이랑 쟤네가 뭐 어쩔 건데 이제 뭐 총을 쏠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뭐 솔직히 구림이 떡인 거죠 그쪽도. 예. 그러고 넘어가서 그 무사히 넘어왔구나.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착착 일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중국 브로커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가지고 차에서. 근데 또 옷이랑 또 다 준비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차 안에서 엄마랑 나랑 다 옷을 갈아입고 그래도 그나마 좀 따뜻한 상태에서 예, 이렇게 청도로 떠났죠. 예, 거기가 장백이었단 말이에요. 예,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래 안녕 이러면서 장백으로 오면서 그때 느꼈던 게 중국이 워낙에 좀 화려한 느낌이잖아요. 밤거리가 되게 화려해요. 전기가 일단 많이 네. 들어오잖아.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이게 책에서만 읽던 불야성이구나 이러면서 난 알거든요. 장백이 농촌거란이라는 거를. 근데도 그렇게 빛가본가 하더라고요. 맞아. 북한은 워낙 전기가 안 들어오고 깜깜하니까. 완전 깜깜한 도시죠 거기. 그쵸. 맨날 그다음에 그 충전등 그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대학교 갈 때부터는 그래도 그 태양열이 들어와 갖고 그거는 탈피를 했어. 그 무사히 한국에 왔네요. 그냥 고비가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고 청도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막 모여들고 계속 불어나 눈덩이처럼 인원수가. 그래서 저희가 한 7명 정도 이렇게 저를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그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산과 둘을 지나서 태국 뭐 이런데 라오스 산을 넘었던 것 같아요. 네, 라오스 산을 넘었는데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라오스 산을 1시간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죠. 야 여기가 무슨 산일까? 여기가 뭐 국경 지역은 아닐까? 이러면서 라오스 산으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두막집이 있더라고요. 맞아. 아니 라오스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데 오두막집 앞에 막 트럭이 세워져 있고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탄다 가면 기본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북한에서 오토바이 가격이
2,500불에서 3,000불 정도는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3,000불이면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막 진짜 무너져가는 오두막집이 오토바이 한 대가 뚝하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역시 다르구나. 역시 자본주의는 다르구나 이러면서 무너져가는 집이라도 오토바이가 있는 있구나. 수준이구나. 네, 예. 그리고 그 오두막집이 또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던 이유가 이게 중국이 아니잖아요. 중국만 넘어가면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라오스부터는 안전하다라고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기분 좋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니 사방팔방에 모택동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직 중국 아니야? 아니 불사 아직도 중국이구나. 라오스 오두막이라고 생각했던 집이 중국집이었구나 해가지고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는데 또 우리 엄마가 이럴 때는 그런 말 있죠. 늙은 소가 길을 안다 이런 말 있지 않아요? 근데 모택동 산지 멋셔져 있는 게 아니라 왜 더베지처럼 붙어있지? 우리 엄마가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보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김일성 사진 이렇게 딱 정중앙에 멋셔져 있고 술까지 네. 딱 넣어서. 모택동 사진이 이렇게 멋셔져 있는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닥다닥 더베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여기가 라오스냐 중국이냐 그 한 분이 핸드폰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오포를 사용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라오스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됐다 이러면서 진짜 거기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근데 바닥도 다 흙이었어요. 맞아. 네, 맞아. 라오스 집이 다 흙이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태국으로 가가지고 예, 경찰서 찾아가가지고 이민자 감옥으로 갔었죠. 저랑 비슷하게 네. 대부분 탈북 루트가 그래요. 아니 갔는데 무슨 우리가 유명 인사라도 되듯이 막 거기 경찰이랑 보초대가 막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온 애들이라고. 뭐 나는 그때 막 사진을 막 찍겠다고 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이러면서 그럼 그 시기가 2020년이었어요. 그때가 2019년 12월이었어요. 제가 11월 15일에 강을 건넜고 아마 감옥에 들어간 날짜는 12월 7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게 2020년 1월 3일에 입국했어요. 직행으로 왔고 온 지 5년밖에 안 되는 거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최근 얘기들. 최근 얘기예요. 그래서 5년 사이에 또 뭐 강산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북한은 워낙에 더디게 바뀌잖아요. 뭐가 뭐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 제가 아시는 분이 군사복무하고 오니까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골목까지도 여전하더라고 북한은. 예,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오매방매 그 네.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에 왔어요. 네. 딱 와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니 나는 놀란 그런 감정보다는 너무 긴장을 하면서 왔나 봐요. 그래서 일단 그 딱 비행기 안에 들어서서부터는 조금 안심을 했고 나는 인천공항으로 왔는데 그때 새벽이었어요. 근데 이 터미널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터미널에. 아마 저희가 오는 터미널을 따로 마련했었고 거기서 국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로 인서를 했어가지고 네, 바로 나는 뭐 느낄 새도 없이 국정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냥 느낌이 너무 추웠어가지고 1월 3일인데 아니 그 태국은 엄청 여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입을 바람막이 옷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기 딱 내리니까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다가 그렇게 차에 타고 그 국정원으로 들어갔었죠. 혹시 국정원에서 그 거짓말 탐지기는 아예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가족이 다 왔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무난하고 수월하게 조사를 마쳤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원에 가서 지금도 계속 강의를 하거든요. 네. 교육생들 상대로. 근데 지금은 거짓말 탐지기가 필수래요. 지금은 저희 때는 그저 좀 의심이 가거나 네. 예, 해볼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만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다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바뀌었나 봐. 왜요? 간첩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런 것도 있고 조선족 이런 분들이 이 국적을 얻기 위해서 탈북민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몇몇 있었는데 이게 조선족들이 흉내낼 수가 없는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타도 제국주의 동맹 투두 북한에서
사람 배우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애국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물어보면 무조건 들통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장미 씨가 이제 비교를 해본다든가 뭐가 됐던지 간에 굉장히 놀랬던 거. 그러니까 나는 뭐 자잘하게 놀랐던 경우는 많았죠. 근데 가장 크게 이거는 너무 다르다라고 느꼈던 거는 확실히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너무 달라가지고 놀랐고 그 인프라에서 첫 번째가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병원은 진짜 병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은 약도 개인이 막 팔고 막 동의보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 아직도 뭐 손인가 발에 막 뚠뚠 자국이 있거든요. 북한은 민간요법 민간요법 사용한다고 막 그 어린애한테 막 똥을 뜨이고 북한은 정말 그 의료 시스템이 개난장이거든요. 예.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배가 너무 아팠어요. 나 이거 맹장염 걸렸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한국에 와서 아니 북에 있을 때. 지금 탈북하기 그 한 열흘 전인데 그 오빠한테서 전화가 안 와가지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살짝 위가 꼬였나 봐요. 그런가 보네. 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딱 그 맹장 쪽이. 어머 나 지금 한국 가야 되는데 맹장 수술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마랑 같이 갔어요. 배를 이렇게 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렌트겐 촬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전이에요. 그래서 불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끌어갖고 30분을 기다렸어요. 언제 전기가 오나. 근데 전기가 오기 전에 다 나왔어. 아픈 게 나와가지고 다시 엄마랑 나랑 성성하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이거. 무조건 한국에 가야 되겠네. 뭐 이러고 배 아파하다가 죽어도 그치.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내가 뭐 여기서 검사를 받으면 무슨 오른쪽 커버를 돌아서 어디로 가세요라고 해요. 거기 가면 또 선생님이 딱 나를 맞이해줘요. 딱딱딱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랐던 거는 대중교통. 근데 평양은 당연히 지하철역이 있기는 해요. 가다 서다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래도 지하철역이 그래도 4분에 한 번씩은 와요. 그래서 버스도 막 가끔씩 간간히 다니고. 근데 지방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자전거 부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도로에 자전거가 막 수백 대가 있어. 정말로 막 자전거가 무리지어 다녀요. 여기 대한민국은 안 그렇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운동을 위해서 이제 하는 진짜 수준이야. 그 대중교통이 달라가지고 놀랐고 그 다음에 느꼈던 게 아마 이렇게 상하수도? 상하수도. 왜냐면 불을 떼가지고 샤워를 해야 하잖아요. 물론 그 요즘 새로 들어선 집들은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는 해요. 샤워기를 틀면 샤워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24시간 북한은 물을 공급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물 탱크를 집집마다 만들어 놓아. 크게 만드는 게 유행이야. 그래서 거기랑 물을 받아놔요. 집집마다 탱크가 있어갖고 물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호스를 빼가지고 샤워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한국은 탁 틀면 물 나오고 따뜻한 물 나오고 저는 지금도 그 전기 물이 아까워서 가는 데마다 전기 다 끄고 다니고. 나는 평양에서 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지방에서 살 때는 언니 그게 뭐 전기가 안 들어와도 저희는 아궁이가 있어갖고 불을 뗄 수가 있었어요. 원돌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양에 올라가니까 평양은 뭐 현대화를 한다. 그거를 싹 다 없앴대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무슨 따뜻한 물을 이렇게 안고 자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난 정말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평양에서 너 살래? 하고 물어보면 나는 너무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난 너무 살고 싶지 않다고. 맞아. 평양시. 그래서 저희도 아궁이 같은 데 있잖아요. 그 거실을 개조해가지고 그 연탄 넣어가지고 우리는 나무로 했는데 이제 거기 위에다 벽돌 쌓아가지고 더 개조를 했어. 평양시가 개조된 데가 많아서 아파트들이 위태위태할 거예요.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뭐 북한 관련 글도 쓰고
회사도 다니면서 예,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예. 여기 와서 오빠랑 뭐 새언니는 다 만났고요. 아, 그럼요. 예, 두 분이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자, 장미 씨한테 대한민국이란 예, 그 생각하고 왔던 그 이상하고 왔던 그 대한민국에 맞는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럼요. 일단은 물론 내가 생각했던 면이랑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대한민국은 일단 노력하면 되는 곳이에요. 뭐 정말 불을 많이 쌓는다고 뭐 총살당할 일도 없고 다른 방식으로 불을 쌓았다면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당할 일도 없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것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합니까? 그럼요. 오늘 이제 많은 얘기해 주신 장미 씨 너무 감사하고요. 장미 씨는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지금 불과 5년밖에 안 됐고 장미 씨 얘기는 다 이제 최근의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북한의 이공계 엘리트를 모셔서 오늘 재밌는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얘기가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팍팍팍팍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지니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제성 피부는 JHP가 잘한다.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